여기 들어가기 전에 얘가 뭔가 이거 우리나라 말로 개라고 하거든요. 개는 종류가 열린 개가 있고요, 닫힌 개가 있고요, 고립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은 고립개가 있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실험적으로 완성하는 건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물질이 서로 교환되느냐,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느냐로 나누거든. 열린 개는 이 둘 다가 가능한 애들을 말해요. 예로서 누가 있느냐면 바로 지구 시스템 안에 있는 애들. 직권, 수권, 기권,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는 얘들이 바로 열린 개예요. 서로가. 닫힌 개는요, 물질 교환은 안 되는데 에너지 교환이 되는 애들이. 이거는 지구 시스템과 외권 관계예요. 우주. 물질은 밖으로 못 나가는데 태양 복사나 지구 복사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 고립개는 아이솔레이트, 모두 차단된 거야. 얘는 실험실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등장하고요, 외권이. 얘가 오늘 주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는 저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게 첫 지금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은 말 그대로 서로 열린 게 해당되는구나. 그럼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고 에너지 교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직권을 살펴보면 직권은 약 6,400km. 이거는 지표에서 어디까지예요? 지구 중심까지예요. 이 직권 자체는 인간이 10km도 못 들어갔어요. 인간은 10km 정도밖에 못 들어갔는데 그 이상은 아직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도 6,400km의 직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로 지진파로 알았다. 지진파로. 그 지진파는 총 3개가 있거든요. P파가 있고 S파가 있고 L파가 있어요. P파는 프리머리라고 해요. 프리머리. 제일 빨라요. 요 정도? 그 다음에 S파는 그 다음 빨라요. 그 다음에 L파는 제일 느려요. 2에서 3km. 그래서 세컨더리 프리머리 이렇게 말한다면 이들의 속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재는 게 8km가 아닌가? 8m/s인가? 8km/s 빛의 속도. 아, 빛의 속도라네. 그 제일 우주 속도거든. 아, 부끄럽게. 괜히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자, 이들을 가지고 직권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얘들은 고체, 액체를 모두 통과를 하지만 S파는 액체를 통과를 못합니다. 얘는 고체만 통과해요. 이 특징으로 밑에서 저 참 L파는 표면파예요. 이건 롱 라스트파가 아니라 롱 웨이브파라 해가지고 제가 오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심하면, 그래서 이 L파도 두 개로 또 나뉘어요. 레일리경이 발견했다 레일리파, 러브가 발견했다 러브파. 이렇게 레일리파는 위아래, 러브파는 좌우로 흔들리는 걸 말하거든요. 일단 표면파인데 얘가 오면 건물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 P파하고 S파를 가지고 어떻게
직권을 찾아냈느냐? 우리가 맨 꼭대기를 여기 얇은 부분, 한 40km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지각이라고 그래, 지각. 지각. 표면으로부터 약 40km.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수박처럼 딱 잘라내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거 누구냐? 바로 멘틀입니다. 약 80% 이상을 차지하죠, 멘틀. 여기가 2,900k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요 정도가 5,100km. 그리고 요 끝에가 뭐가 됩니까? 6,400km. 여기가 외핵이죠. 여기가 내핵이고. 이들이 경계면 이름 몰라도 되지만, 뭐 그래도 알아두면 누가 잡아가진 않으니까, 여기 바로 최초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본 사람.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여기를 모면이라고 불러요. 모면. 물론 모로 빛이 칠한 사람이 발견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곳을 말해요.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한 거 가지고 지각과 멘틀을 구분하게 하죠. 근데 요쯤에서 S파가 통과를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럼 이 외액은 뭐다? 액체다. S파는 액체를 통과 못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요 면을 발견한 사람,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텐베르크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핵은 액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경 유학으로 레만이라는 여자애가, 애는 아니죠, 한참 됐으니까, 그 분이 동경대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사람 기조교수가 대만에 가서 지진파 연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약한 피파가 잡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혹시 거기 대만은 그 뭐라고 그래, 지상에 나가는 전철 있잖아요. 그 레일로 막 달리는 차. 일단 옛날 저기 일제시대나 보는 우리 전차는 좀 탱크잖아요. 전철인데 지상 위에 있는 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던데. 그거의 진동인가 해서 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진동은 따로 잡혀요. 그래서 봤더니 그날 바로 지구 반대편 브라질 칠레 쪽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죠.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걸로 보면 절대 이게 외액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딱 지진파가 오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옆에서 딱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이 대만에 있어요. 이런 걸 섀도우존이라고 그래요. 섀도우존. 그러니까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번지면 다 이제 이쪽은 도달하는데, 이렇게 도달하는데, 여기는 절대 못 오거든요. 근데 약한 피파가 잡혔다는 건 그 사람들 생각에 안쪽에 뭔가 한 번 더 굴절이 일어난 것이 있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핵이 혹시 상태가 두 개로 나뉘어 있나? 해가지고 레만한테 연구하라고 준 거지. 그럼 그 레만이 발견한 거예요. 안쪽에 내핵이 존재하고 고체이며 여긴 피파가 여기서 약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액체면 피파가 통과는 해요. 근데 전체가 다 액체면 똑같이 굴절을 하니까 휘어질 텐데 얘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굴절하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섀도우존으로. 그래서 내핵이라는 특별한 구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레만면이라고 여기를. 여자 레만면. 요렇게. 미넨 대학교 총장도 하고. 왜 독일하고 일본이 발달하면 독일은 알프스 히말라야가 다 지진대예요. 그래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살펴봤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또한.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은 뭐냐? 지각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오시알페 카나칼마 기억나요? 산소 교소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규산염이 제일 많고 70% 이상이. 멘틀은 씨알층이라고 그래요. 감람암질로 많이 있거든요. 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도 많이 일어나고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대류의 현상이 일어나는 연약권을 갖고 있고 상류 뭐 400km 정도? 지표 근처 300km 그 이상 거기서 이제 연약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멘틀은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곳이에요. 일단 커다란 플룸 이론을 설명할 때도 멘틀을 많이 들먹거리죠. 자, 외액은 액체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존재해요. 철과 니켈이 풍부한데 얘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얘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돼요. 지구 내부에 외액에서 이온들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게 지구 자기장의 원리라고 해요. 다이나모 이론으로. 알았습니까? 그럼 이 외액이 구형으로 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세수대야처럼 평면이면 한쪽으로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구면 지구가 이렇게 도는 그 와중에도 지가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돌았다 정신없이 돌아요. 그러다 보면 지구 자기장이 일정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거예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 지구 남부가 뭐예요? 지금 우리 남극이라고 불리는 것이 N극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자기장성이 나오고 우리가 나침반을 북쪽으로 가리키잖아. 거기가 S극이에요. N극이 자석은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요. N극에서 뭐 한다고? 나온다고. S극으로 쏙 들어가요. 알았어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라 남극이 N극이에요. 자석으로는. 근데 얘들이 움직여요. N극, S극이. 막 지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보면 저 우리가 북쪽이라고 생각했던 저기가 남쪽이 돼 있어요. 역전현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은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진북은 우리가 이제 북쪽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냥 정해져 있는데 지리산 북극은 자북은 지 멋대로 움직인다고요. 수십만 년 동안. 그럼 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구 자기장이 우주의 태양풍을 막아주고 외부의 어떤 그런 자기력선 같은 걸 다 막아주는 건데 그 쉴드가 깨지면 화성처럼 돼야 되는데 그런 영향 없냐고요. 없어요. 너무 천천히 변해요. 수백만 년에 뭐 변하니까 막 지구자기장이 뭐 어젯밤에 저쪽 북극에 있는데 오늘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저쪽 있고 이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생명체나 그 환경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외핵이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다이나모 효과. 알겠죠? 그래서 내액은 또 딱딱한 고체고요. 그래서 직권은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진파로. 알았습니까? 지진파로 얘를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많이 볼 거야. 멘트라고 지각 요 사이를 많이 다룰 거라고 뒤에서 판구조론 해서. 알겠지? 네. 외핵은 우리 지구자기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다이나모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권 보세요. 기권. 자, 기권은 실제로 1000km예요. 지표에서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질소는 78%, 산소는 21%, 아르곤 1%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균질권은 100km 내라고 그래요. 100km. 근데 실질적 기체는 12km 안에 다 있어요. 대륙권 안에. 그래서 기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가로축이 기온인데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이렇게 잡거든요. 15도씨. 어떤 책에는 16이라고 써있는데 그리고 세로축을 고도로 잡는데요. 여기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기권을 몇 개로 나누죠? 기권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 아주 얍실한 요 부분, 이거 몇 킬로? 12. 그 다음에 요 올라가는 요 부분이 50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가 80이에요. 80, 30 차이. 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여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지? 뭐, 대성하려면 중딩 때부터 열공해라. 뭐, 이렇게 무효잖아요. 근데, 이 성충권의 존재 때문에 이렇게 나뉜 거예요. 특히 성충권에 존재하는 오존 때문에요. 오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돼요.
딱 두 개로 나뉘어요. 올라가다가 휴. 오존층이 뭐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요. 오존층이라는 거 여러분 누구예요? O3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우리 지구상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육상으로의 생물이 진출을 못합니다. 유해 자외선이 지구 지표에 다이렉트로 떨어지던 시절이 있어서 32억만 전에. 성카브리아 때. 근데 독립영양생물 남세균이 출현하고 그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발생시킨단 말이야. 그 산소가 대기에 나가서 오존을 만드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서 얘가 생긴 거예요. 성층권이. 생각을 해보세요. 약 20km 정도를 성층권 내에 약 20km 정도 뭐 위치에 따라 두께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 20km 정도를 오존층이 차지하고 있으면 UV 있죠. 자외선, 유해자외선, 우주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오존하고 부딪혀요. 오존이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학도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6.25 전쟁에. 총알바지. 그럼 막 흡수하니까 끊어지겠죠? 네. 오존이 O2랑 O로 끊어졌다가 이 O가 또 끊어진 O2랑 어떻게 만나면 다시 오존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무한반복.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외선이 다이렉트로 지표로 와요. 그럼 이제 피부암 생기고 막 난리 나요. 생명체가 막 다 쓰러지고 한 방에 맞고 죽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자외선을 맞으면. 여러 번 맞으면 죽어요? 여러 번 맞는다는 건 그렇고요. 그냥 서서히. 예. 그러니까 원자 폭탄죠. 그 방사선에 노출되면 서서히 죽잖아요. 네. 암에 걸려 죽든 뭐에 죽든. 선생님 원자 폭탄 터지니까 그건 폭발해 죽은 거고요. 방사선에 노출되듯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유해자에서 노출되면 한참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질병들이 발병된다고요. 백혈병이니 암이니 이런 것들이. 알았어? 네. 그러니까 서서히 애들이 수명이 단축되는 거지. 이 오존층 존재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우리는 이 기권이 무엇으로 구분했다? 이걸로. 얘는 무엇으로 구분했다? 직권. 지진파 속도 변화를 우리가 찾아낸 거고요. 얘는 온도 변화로 찾은 거거든. 근데 온도 변화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우리가 대류 현상을 설명한다. 대류. 공기가 뜨거우면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오잖아. 이런 걸 우리는 혼합작용이라고 불러. 유식한 말로 대류라고 하고. 알았냐? 에너지의 순환 관계인데, 자, 공기가 대류가 일어나면 깨끗할까? 더러울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 말을 잘 들어봐. 공기가 멈춰 있느냐, 움직이냐의 차이야. 멈춰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안정하다고 얘기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얘들아. 안정한 건 때에 따라서는 에너지가 안정하다. 이런 것들은, 얘가 화학 변화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반응성이 없는 어떤 물질이구나. 이런 면으로는 좋은 면이지만 공기는 움직여야 돼.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면 당장 너희들 여기서 뿌숑하잖아? 네. 그럼 니네가 자리를 떠야 돼. 오. 거기 있으면 죽어, 니네는. 냄새가 안 퍼지니까 계속 쓰러질 수 있어. 그지? 근데 다행히 우리가 사는 곳은 공기가 움직여. 그래서 뿌숑을 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가셔. 저쪽 있는 애가 쓰러지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대기는 말이야. 너희들이 볼 때 안정하다는 건 대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불안정하다는 건 대류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지표는요 가끔 안정할 때가 와요. 그걸 역전현상이라고 하거든. 그게 스모그 현상이에요.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 공장 굴뚝 보잖아요. 여러분 공장 굴뚝을 높이 몇 미터 이상 이거 규제에 있는 거 알아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매연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몇 미터 이상 그 환경부에서 정해줘요. 그 도시에서. 보통 역전현상이 몇 미터까지 나타나는지 조사를 해서 그 이상으로. 그러면 그 이상에 넣으면 새벽이 돼도 새벽은 지표가 차갑죠? 네.
위에가 뜨겁죠, 상대적으로. 공기가 위로 안 가요. 역전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에 얘가 매연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매연가스가 옆으로 이렇게. 그럼 다 죽어요, 밑에 사람들. 안, 얘가 위아래로 안 퍼지고 옆으로만 쭉, 그러면 그냥 쭉 깔려 있는 거예요. 매연은 무거워요. 유독가스라. 그럼 지표로 쑥 깔아앉아요. 그럼 다 죽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2,000명이 죽었죠. 런던형 스모그 때문에.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숨 쉬는 고양이, 쥐까지 다 죽었어요. 그때. 알겠어요? 그래서 야, 역전 생기는 위쪽으로. 그래서 공기가 매연을 뿜어내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 밑에는 역전이고요. 저 위가 막 섞이고 있는 거야. 그 위로 퍼져 올라가는 거죠. 알았어요? 그럼 봐요.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 요 부분. 보여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게 정상이고요. 이게 사실 비정상입니다. 선생님, 그럼 비정상이라는 데가 성층권하고 열권이네요. 자, 성층권은 왜 온도가 높아진다고 올라갈수록? 오존층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에서 유해자열선을 흡수해서. 열권은요, 다이렉트로 우주 선을 받으니까요, 그냥. 공기도 희박하고. 그래서 온도가 엄청. 그래서 실제로 여긴 공기도 희박하고 온도도 높아져가지고 오로라도 많이 생겨요. 여기서 오로라. 그러니까 특수한 현상, 오로라 현상 생기죠. 열권에서. 거기에다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 심해요. 그 유명한 백과사전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 우주비행사. 가가린이죠,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라고 그 사람이 백과사전 맨 첫 번째 우리나라 백과사전엔 기억이잖아. 가가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 여기서 죽었어요. 우주비행 탐사 떠났다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죠, 온도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봐요. 자, 열권은 안정한 층이면 무조건 할 수 있겠죠. 공기 이동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옆으로는 이동해요. 수직 이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직 상하 운동이 없고, 공기도 희박하고,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고, 낮과 밤의 일교차도 심하고, 자, 중간권은요. 여기부터 별똥이 나타나요. 적어도 저 하늘에서 다니는 그 작은 소행성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부스러기가 들어오게 되면, 특히 해성들이 지나가서 꼬리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들이 들어오면 중간권에서 타요. 열권은 거의 못합니다. 없다고 보면 돼. 공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 열권은 말이에요. 80km에서 1000km 사이가 열권이에요. 80에서 1000km. 인간이 이 열권에 해당하는 곳이겠죠. 300에서 400 정도에다가 인공위성 궤도를 만들어 놨어요. 300km, 400km도 열권이잖아요. 거기서 인공위성이 돈다고요. 제일 우주 속도로. 그럼 공기와의 마찰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가 바로 공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권 정도 와야 약간 희박하게. 그러니까 뭐야? 100km 미만. 여기서도 열권도 다 그렇진 않고요. 100km 미만 정도 들어오면 별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균질권이라. 알았어요?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가장 별똥이 많이 생기겠죠. 그 별똥이 다 타지 않고 지표까지 떨어지면 그게 운석이에요. 알았어요? 그 운석을 우리가 조사해서 핵의 성분을 알아낸 거예요. 철과 니켈이라는 걸. 누가 들어가서 본 줄 알아요? 안 봤어요. 밀도가 5.9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가 밀도가. 이제 지진파로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래서, 야, 밀도 5.9인 게 뭐 있을까? 근데 운석을 조사해보니까 5.9인 거야. 그렇게 성분을 조사하니까 철과 니켈이 대부분인 거지. 아, 그래서 저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간접 측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중간권은 일단 대류현상이 일어나지만 일기의 주범인 수증기가 없어요. 일기현상은 없다고요. 예. 대류운동은. 예, 일기라는 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거잖아요. 네. 수증기가 없다고. 아. 그래서 여기는 대류현상이 없습니다. 날씨 현상이 없어요. 똑같은 여기 불을 보세요. 똑같은 대류권은 대류가 있잖아요. 근데 수증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날씨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자 봐요. 중간권과 대류권은 둘 다 대류현상이 있는데 대류권은 뭐가 있고 산소가 존재하고요. 그죠? 물론 여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양의 산소의 수증기가 존재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어서 날씨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성층권. 얘가 왜 성층권이 나타나냐? 얘 원래 오존층 없었으면 없는 층이에요, 원래. 성층권은 이 오존층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이 오존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요, 저 위까지 쭉 떨어져요. 계속 꼭대기까지. 중간까지. 그냥 멈추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얘가 있어서 한번 꺾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성층권은 오존층 때문에 UV, 자외선을 차단한다 말고도 비행기가 여길 따라 이동해요. 비행기 이동 경로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보면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거기가 대륙권이에요. 그 이상으로는 구름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번개를 쳐도 밑에서 치고 비가 와도 밑에서 내려요. 물론 어쨌든 착륙하려면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제 날씨 때문에 기상현상 때문에 비행기에 착륙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자, 기권은 무엇으로 구분했다? 온도 변화로. 그래서 온도가 제일 낮은 곳이 중간권과 열권. 알겠어요? 네. 열중샷 여기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열권, 중간권 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수권입니다. 수권. 자, 수권은 깊이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가로축을 뭐라고 잡냐면 표층수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로축을 우리가 수심이라고 해요. 수심. 그래서 보통 해수, 물론 깊은 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온이 일정하잖아요. 왜 일정하냐는 거죠. 수온이 일정한 이유. 섞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대류가 있는 거죠.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수온이 이 그래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수온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수온이 일정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하다가 바로 샥 수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오른쪽으로 수온이 높아요. 낮고요. 그래서 한 0도치라고 이렇게 잡아보면 이 정도 가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요 정도 한 4도씨? 그럼 여기는 수온이 뚝 떨어지잖아. 그지? 자, 여기 입장에서 봐봐.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수온이 상승하죠. 네. 온도가 상승하면 불안정했어? 안정했어? 아까? 온도가 상승하는 안정했잖아. 여기 봤잖아. 온도가 상승하면 안정한 층이라고. 안정하면 대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그냥 옆에 이동만 있고 수직 상하 운동이 없어.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해. 수온이 약해지는 층이다. 수온이 떨어지는 층이다.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대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안정한 층이다 라고 불러. 안정한 층이다. 알겠니? 그러면 이 대류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자, 여기가 혼합층이거든? 혼합이 돼서 혼합층인데 누가 혼합시킬까? 바람이. 얘들을 혼합시켜. 그러면 저 혼합층의 두께는 누구에 필요할까? 바람의 세기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혼합층 두께는 말이야, 같은 해수라도 위도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달라. 우리나라는 봄, 가을에 바람이 세거든. 그때 이제 혼합층이 좀 두껍게 형성이 돼. 여름은 되게 짧고 되게 얇아. 여름은 바람이 거의 안 부는 뭐 열대야, 무더위. 그래서 혼합층은 저렇게 바람에 의한 혼합적응이다. 근데 이거 안정한 층이야? 이 밑에는 무슨 층이야? 심해층이야. 이 심해층도 수온이 일정하잖아. 그럼 일단 여기도 대류가 있다는 얘기야. 얘네 책에는 안 써 있어. 알았어? 그럼 얘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면 얘는 누구에 의한 혼합이냐? 밀도차.
밀도 차이에 대한 대류가 있어. 알겠어? 심해층이라고 하거든. 남극 심해층, 중저층, 북구, 뭐 북쪽에서 내려오는. 알았어? 그 뭐 그린란드 그쪽, 노르웨이 그쪽에서 막 침강에서 내려오는 북한 중심 저층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 얘들이 막 섞이는 곳이 아래야. 심해층. 자, 수온약층.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층간, 물질, 에너지 이걸 차단하는 역할을 해. 층간은 뭐야? 심해층과 혼합층. 이 사이에 에너지와 물질을 차단한다. 근데 가끔 얘가 쭉 융기하는 경우도 있어. 적도 지역에서. 그리고 북아메리카 서해안 쪽에서도 융기를 하고 저 심해층이 올라와. 가끔 그 여름에 그런 저름철에 그 동태평양 해안가, 그러니까 뭐 페루 칠레 쪽이랑 저기 북아메리카의 멕시코랑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만 그쪽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연안 용숙류가 올라오기도 해. 가끔 심해층 물이 물고기가 엄청 잡혀요. 왜? 심해층은 수온은 떨어지지만 영양염류가 많아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막 물이 그 육지로부터 멀리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크만 승리를 해가지고 그럼 밑에로 그거 채우려고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런 거다. 이 층간 물질을 차단한다는 건 어느 정도 바다에서 거의 70% 정도의 바다에서 이 일이 일어나. 실제로 수온약층은 너희들이 나중에 지구과학을 볼 일이 있다면 위도 60도 부근까지 있어. 수온약층이. 그럼 그 이상에는 거의 심해층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그러면 옛날에 너네 매그라는 거 알아? 매그? 메기? 매기가 아니라 매그. 이게 상어의 조상이거든. 길이가 40m, 입 길이가 5m래. 그래서 그 매그 소설을 읽어보면, 선생님 그런 공상과학 소설을 좀 좋아했는데, 첫 장면이 뭐냐면, 그 유튜브에서 한번 나왔대. 그 책에 그렇게 있어. 작은 두발 그 공룡을 티라노사우루스 쫓아가. 바닷가까지. 그래서 걔를 탁 덮쳐서 잡아먹어. 바닷가에서. 네. 그 걔를 덥석 씹는데 물 안에서 매그가 나와서 티라노사우루스를 한 입에 물고 들어가. 그래서 첫 장면이야, 그게. 자, 근데 이 매그가 10만 년 전인가 이제 완전히 멸종했다. 딱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심해저 탐사를 어떤 박사들 4명이 내려와서 해. 여자 하나에 남자 셋이. 막 하는데 그 누군가 주위에 그 레이더를 초음파를 쏘던 애가 이상한 물체가 지나간다 그런 거야. 여기 그런 큰 물체가 있느냐. 근데 진짜 어떤 커다란 물체가 공격을 해. 어디로 라이트를 비쳤는데 엄청 큰 물체가. 그래서 무전을 때려. 거대 물체 공격을 당하고 있다. 네. 빨리 올려라. 그래서 막 올렸어, 애들이. 올리는데 다시 걔가 와서 땅 공격했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올린 것 같아. 근데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얘 매그였어. 그 죽은 줄 알았는, 그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신화 속에 그게 소설이다. 네. 쇠사슬에 걸린 거야, 이렇게. 얽힌 거야, 얘가. 매그가요? 매그가. 네. 그 요동을 치는 거지. 그럼 얘 밑에 대롱대롱 하겠지. 올려라. 그래서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걸린 거지. 이제 감겨갖고 올라가니까 쭉 조이니까 터진 거지. 몸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피가 막 엄청 쏟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 왜 이렇게 무거워? 올라가겠지? 근데 그 피냄새를 맡고 매그가 온 거야. 또 다른 매그가. 매그가 뭐가? 그치. 피냄새가 나니까 와서 자, 이걸 통과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물고기 여기 통과 못해. 수온이 급격해갖고. 근데 그 거대한 매그에서 쏟아지는 피가 얘를 감싸주는 거야. 뜯어먹는 놈을. 그래서 얘가 여기를 통과해. 그래가지고 혼합총으로 올라오면서 사건이 터지는 거야. 이제 막 배공격하고 사람들 잡아먹고. 근데 그 올라온 놈이 또 앞놈이네. 뻔하지? 제2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SF를 쓰더라도 저런 수온의 어떤 수권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 좀 고증을 좀 확실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야. 수온약층이 그런 곳이라고. 알겠지? 네. 자, 얘도 역시 수온 변화 때문에 이렇게 찾는 거잖아. 수온이 일정하면 뭐 하는 곳이다? 잘 섞이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 혼합층은 뭐에 의한 섞임? 바람. 심해층은 밀도차. 알겠지? 그리고 왜 4도실까 궁금하지 않냐? 죽을. 자, 니들 왜 물이 표면부터 올까? 중요한 거. 물은 4도시 물이 제일 무거워. 그래서 잘 봐. 이게 우리가 호수에 물이 있잖아. 이렇게 호수에 물이. 네. 그럼 얘가 6도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떨어져. 여기 6도시 물에서 이제 이렇게 5도시로 떨어지게 되면, 이 밑에도 6도시인데, 그지? 네. 얘가 내려와 아래로 무거우니까. 그럼 6도시 물이 올라간다? 그 6도시 물이 5도시로 돼서 4도시가 돼. 그럼 밑에 5도시였잖아. 얘가 내려오고 얘가 또 올라간다? 근데 얘가 3도시가 돼. 그래도 못 내려와. 4도시가 밀도가 제일 커서. 2도시, 1도시, 0도시, 그 다음 얼어. 그래서 위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가 바닥에 있는 물고기 사는 거라고. 알았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알겠어요? 4도시 물이 가장 밀도가 크다. 자, 이제 마지막 93쪽. 생물권 봐봐.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이렇게 얘기했네. 그지? 네. 자, 실질적으로 생물권이라고 하면 식물, 동물을 총 망라한 값인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봐야 돼. 이런 생물권, 직권, 수권, 기권이 서로 물질뿐만 아니라 뭐까지 교환한다? 에너지까지 교환하는 무슨 개다? 열린 개라는 거야, 느끼리. 알았니? 근데 마지막에 외권 떴지. 외권은 우리 기권 바깥쪽이잖아. 우리 외권으로 나갈 때 뭐 타고 가야 돼? 우주선 타고 가야지? 네. 그지?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물질은 차단이 되어 있는 곳이 외권이다. 그런 게 닫힌 게. 에너지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알겠지? 네. 그래서 구성요소 상호작용은 좀 있다. 여러분, 거기에 잠깐 나와 있는 날개끌 같은 거 있거든. 자, 우리가 지금 이 관계를 봐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이 두 관계는 닫힌 개 관계야. 그지? 여기는 지들 스스로 에너지며 물질이며 교환이 가능. 근데 요렇게 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에너지만. 에너지는 가능해. 뭐의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알겠어요? 지구 복사, 요게 지구 복사. 요건 태양 복사거든. 근데 물질은 차단이 돼가지고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들은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 기구를 쓰기 전까지는. 근데 이들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외권이 뭐를 보내주냐? 태양 에너지를 보내주지? 그지? 이게 어디에? 지구 시스템에. 알겠어? 외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로 우리 지구 시스템의 모든 에너지 근원을 만들어준다고. 대류도 일으키고 생명체가 광합성하게 도와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니네 아까 지구의 자기장을 담당하는 게 누구였어? 외핵이었잖아. 외핵. 직권. 얘는 외부의 유해, 자외선 이런 것들, 뭐 오존층도 차단해 주지만, 그지? 태양풍 입자를 차단해 준다. 무슨 얘기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 뭐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게 지구 자기장이잖아. 그치? 근데 태양풍이 오잖아?
태양풍이 쫙 오게 되면 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오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태양풍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자기장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태양풍이. 그럼 이 자기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 그럼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 이 자기장을 찾은 사람이 벤 앨런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벤 앨런대라고 그래. 알겠지? 직권이 우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다. 알겠지? 요 두 개 팩트. 알겠어? 자,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시스템은 봐라. 외권에서 뭐가 들어오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지. 그지? 이것들이 물질 교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 그러니까 기권 있고 수권 있고 직권 있고 생물권이 있다면 이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뭐를 에너지와 물질을 서로 교환하게끔 이 중에 출제자들이 제시한 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잖아. 이게 뭐겠냐 이거. 호흡이지 호흡. 네. 아니면 광합성. 자, 특수기체만 갖고 얘기하자. 광합성은 생물권이 기권에게 산소를 공급하잖아. 또 하나 호흡은 기권에 있는 산소를 뭐하니? 소모시키잖아. 그지? 그리고 CO2를 내보내고 물질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움직임들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 뭐 바다 밑에 해저 화산이 폭발했어. 직권이잖아. 직권이 어디에 영향을 준 거야? 수권에 해일이 생기니까. 자, 해일은 다시 해안가를 덮쳐. 그럼 수권이 직권에. 그지? 화산이 폭발해서 대기에 가스를 채워. 직권이 기권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태풍이 불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라는 건 뭐냐? 해일이 일어났다.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 거야. 알겠어요? 자, 바람이 불어서, 뭐, 버섯바위 같은 쇠설작용이 일어났어. 침식이 된 거지. 바람이 불어서. 그럼 기권이 직권에. 물이 흘러서 조약돌을 동그랗게 만들었어. 침식작용. 수권이 직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상호작용이야.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질문.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건 무슨 권에서 무슨 권이지? 석유 만들어지는 건. 직권에서 화산연료? 야. 생물권에서 직권. 정답이에요. 너 그런 거 맞춰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센스로. 세상은 공평한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그냥 타고난 기능만, 알량한 그 퍼센트만 이용해서 자기 점수를 찾아가는. 근데 후자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걔들이 있어서 니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물 그 유명인사가 되잖아요. 절대 노숙자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꼭 지나가면서 100원씩 주고 어깨 두드려 주고. 알겠습니까? 예. 받는 사람은 대답하는 게 아니죠, 이제. 넌 장차 받을 사람 아니에요, 100원. 아니죠. 주는 사람. 푸는 사람. 내가 2월에 큰 실수를 했네. 유망주인 줄 알고. 얘가 유망주인 줄 알았잖아. 뭐 센스가 두더지기를. 얘는 하면 잘하겠다. 만년 유망주네. 고등학교는요, 절대
때, 야, 열심히 좀 해라고 잔소리 안 해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중학교처럼 막 데려다 시켜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안 하면 전날 아주 잘한 애가 실수를 틀릴 거 찾아주는 거지요. 하나도 안 한 애가 전날 했더니 점수를 나온다? 그럼 고등학교가 아니죠. 중초죠, 중초. 열심히 하세요. 그냥 저는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노는 것도 팔자고. 지금 열심히 놀잖아요? 나중에 푹 놀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잉여인간이라고. 잉어가 아니에요. 잉여. 아, 알죠. 예,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지구 시스템. 여러분, 자, 다시. 지구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근본적 에너지가 뭐라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외권에서 들어온. 알겠습니까? 네. 자,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쭉 써 있어요. 이거 국민윤리감이거든, 얘들아. 도덕성이라고. 직권은, 잘 들어. 직권은 고생대 말기에 원래 판기아라는 초대륙이 있었어. 초대륙일 때하고 이 판이 이제 갈라 쓰잖아? 나눠지죠? 그래서 대륙들이 거의 각자 자기 위치로 간단 말이야. 남극판은 남쪽으로 갔고, 인도판은 북쪽으로 갔고. 이렇게 판이 막 갈라지면서 해안선의 면적이 넓어진 거죠. 그로 인해 환경이 다양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의 종이 다양화됐다는 뜻입니다. 땅이 움직여서. 그리고 위아래로 다 움직이는 바람에 어디는 열대지방이 되고, 어디는 온대지방이 되고, 어디는 한대지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충돌에 의해서 산이 높아지면서 저 위는 고산지대가 되고, 저산지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명체 종이 다양화됐다. 이런 거죠. 자, 기권. 기권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오존층의 탄생이에요. 오존층이 나타나면서 육상으로의 생물이 진출했거든요. 선대식물, 양체식물, 그 다음에 거치식물, 속치식물로 식물들은 진화했고,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로 동물들은 진화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파충류에서 포유류 넘어올 때 조류까지도 나타나죠. 시조새라고 여러분들이 느꼈죠? 그거 배웠죠? 그지? 그런 것들이 바로 기권. 근데 기권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소행성들의 충돌로 의해서. 그걸로 지금 별똥 이런 거 다 태우잖아요. 위에서. 운석까지 떨어지는 거. 보통 요만한 운석은 저 위에가 몇십 미터짜리였어요. 다 타가지고 그만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제 엄청 세게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수권이 있네요. 여러분, 수권은 말이야. 실제로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 수권은 92%나 되는 CO2, 원시 대기에 있었던 92%의 CO2가 물속에 많이 녹아있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 물속에 있던 것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그래서 땅속에 석회암지대를 만들고, 그지? 이런 것들이야. 물질이 지금 이동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각 권을 따라서. 알겠니? 그리고, 생물권은 당연히 열심히 뭐를 공급해? 대기에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죠? CO2를 소비시켜주고, 그리고 외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외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한테 공급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좋은 에너지는 받아들이면서 유해선이 태양풍 같은 거는 뭐로 차단해요? 지구 자기장으로. 배 날린 대로.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페이지 94쪽으로 와보세요. 지구 시스템, 우리 지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이 뭐냐? 모든 에너지의 근원 태양 복사 에너지 말고도요. 지구 복사 에너지, 우리가 방출하는 건 빼야 돼요. 받고 내뱉는 건, 그죠? 그건 빼는 거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원이 뭐예요? 수입원. 수입원이요. 엄마 주머니, 아빠 주머니, 친구 주머니, 그죠. 지랑 아저씨 주머니, 예? 그 다음에, 그럼요, 예. 그 다음에 땅바닥. 좀 주세요. 예. 수입원이요.
수입원을 따지는데 순도는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복사는 내보내는 거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 폭발하고, 막, 그 다음에 뭐, 온천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지구 내부 에너지, 마지막에 조력. 이게 기조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속 간만에차가 왜 생겨요? 달의 인력. 태양의 인력. 사리하고 조금이란 말 들어봤어요? 삭과 망 들어봤어요? 상망? 그거 아니에요? 달.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검게. 삭 안 보일 때가 그거다. 그 달 모양. 예, 맞아요. 삭일 때가 살길 때가 딱 사라졌다 해가지고 간조 만조는 알아요? 간조 만조? 바닷물. 바다 할 때 하는. 예. 물이 꽉 찼을 때가 만조. 그죠. 밀물, 썰물. 이게 왜 생겨요? 달 때문에. 맞아요. 달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예.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게 조력 에너지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많은데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누구라고?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이 교환하게 되는 에너지가 순환하게 되는 그 기초적인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 지구 내부 에너지. 알겠지? 네. 그럼 여러분, 지구 자기장은 무슨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인 거예요. 외계에서 생기는 에너지니까. 맞지? 네. 예.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각 에너지의 비율이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엄청나죠? 예. 99.985%죠. 그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3이고 조력 에너지는 0.0002 뭐 이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누구다?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 과정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지구 시스템 어디에서 움직인다? 전체 다 움직입니다. 일단 물의 순환, 뭐의 순환 이런 말들은 여러분 네. 복잡하게 어떤 설명 이런 건 다 좋은데 봐봐요. 이렇게 놓을게요. 이게 육지입니다. 육지. 이게 누구라고요? 육지. 산. 육지, 육지. 알겠습니까? 육지인데,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고. 저 위엔 대기일 거 아니에요, 기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수권이고요, 그죠? 얘는 어디겠어요? 직권. 직권이 되겠어요, 직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자, 이거 뭐 밑으로 내려갔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 줍니다. 이러면요, 화살표 끝을 보시라고요. 수권은 유입량이야, 방출량이야, 이거. 수권 입장에서. 유입. 유입입니다, 이거, 유입. 어디에서 유입됐어요? 육지. 그렇죠, 육수가 들어온 거야. 예, 고기 국물이 들어온 거야. 알았어요? 지하수로 줄어든 민물, 알겠어요? 강으로 들어오든 간에 육지에서 들어오는 양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보세요. 요렇게 들어오면 이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직권에. 그렇죠. 기권에서 보내는 과정의 일부는 무엇으로 많이 들어온다? 비나 눈으로 많이 들어와요. 알겠어요? 예. 자, 근데 얘도 뭐를 한다는 거죠? 뽑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건? 증발이겠죠. 증발. 방출량. 그럼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라고. 어디든 평형에다 달아요. 1년 12달 계산하면, 노란색 더하기 빨간색은 파란색이라고요. 평형이라고요. 들어온 만큼 나간다고요. 이해 갑니까?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시요. 이것도 유입량이고 이것도 유입량이잖아요. 두 양의 합은 방출량과 같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럼 육지 입장에서 봅시다. 육지는 유입이죠. 예. 맞죠? 네. 자, 유입량이 있는데 가끔 보면 여러분
이것도 있을 수 있거든.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강. 호수나 강 같은 데서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육지 입장에서도 봐요. 요거 무슨 양이에요? 유입량이고 이게 뭡니까? 방출량 둘 더한 거랑 저거랑 같으면 돼요. 자, 기권 입장에서 방출량이 몇 개예요? 화살표. 방출 2개. 유입량은? 1개. 2개. 그렇죠.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저게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만약에 숫자가 적혀 있으면 저 같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예. 얘들을 이렇게 물질이 순환하게 해주는 에너지 근원이 누구냐? 태양. 맞아요. 그것만 명심하라고. 자, 두 번째 탄소순환인데 여러분. 탄소순환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탄소의 분포를 잘 봐주세요. 탄소의 순환에서 탄소는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럼 직권에 제일 많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직권에 제일 많은데 직권에는 어떤 형태로 있느냐? 탄산염이라고 하거든요. 이 염이라는 표현은 화학결합에서 이온결합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염? 예. 그냥 탄산염. 부끄러운 놈. 이게 CaCO3 석회암이 석회암. 그러니까 탄산염 그러면 얘도 있고 CaHCO3도 있고 지하수가 탄산수소 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산염 이거 석회암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 무시 못해요. 여러분 아까 화석연료가 어느 권에서 어느 권이라고 했죠? 생물권에서 직권. 그렇죠. 화석연료 아무것도 해봐요. 생명뼈. 아이고, 그 너가 먹고 그냥 푹 봐서. 자,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돼요. 알았어요? 네. 유식하게 가스를 LNG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거, 도시가스. 그게 메테인이에요. 석유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시벙커유 뭐 엄청 많아요. 석유를 우리가 그건 석유 가스요. 석유도 휘발유도 되고 등유도 되고 백등유도 팔잖아요. 비행기 연료가 등유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연료. 경유는 뭐 RV 차량에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유는 배, 시벙커유 그러면 공장 이렇게 쓰고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액화 석유가스는 우리 자동차 연료로 쓰고 LPG는 이런 식이죠. 알았습니까? 석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석유에서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이 다 만들어져요. 신고 난 신발이 다 만들어지고요. 알았어요? 그게 석유화학공업입니다. 합성 수지 플라스틱이에요. 합성 섬유,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런 거 니네 입는 거. 알았지? 그리고 합성 고무요. 이거 다 만들어요, 여기서. 대단하죠? 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석유는 곧 고갈난.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 아무거나.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석유가 이제 바닥에 보인다는 소리는 듣도 못 묻었어요. 오히려 카타르 같은 나라는 그지같이 살다가 바로 앞에 조그만 만이 있거든요. 바다만. LNG로 꽉 찬 거야. 지금 그래서 엄청난 GNP, 그죠? 살벌해요. 국가에서 집도 줘요. 결혼하면. 예. 다 무상교육에. 대학교까지요? 예. 저희 나라 석유 안 나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인간석유. 언제 쓸모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의 이념 직접 네가 실행해 보세요. 예? 우리 땅에 나라에 작은 희망을 줘봅시다.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기권에 뭐로 존재하죠? 기권에 탄소가 포함되네. 이산화탄소. 얘로 존재해요. 아주 미량.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양이 적어요. 기체들은 기체니까. 그 다음 메테인. 그러니까 CO2하고 CH4. 이 메테인은 여러분, 선생님 저거 LNG라며요. 흩어져 있잖아요. 니네 뿌숑 오면 당장 70%가 CH4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건. 바닷물 속이잖아. 얘들은 CO2가 이렇게 존재해. 이렇게. 탄산수소 이온. 그리고 얘로도 존재하는 이유. 얘는 말이야. 갑각류의 뼈 이런 쪽에 탄산칼슘으로. 알겠어? 그렇게 존재해. 조개 껍데기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뭐냐? 저거. 동물 딱딱한 부분. 그런 것도 거의. 동물은 또 뼈 말고, 뭐, 있어. 이렇게 막 주둥이 이런 데 있는 거, 뭐, 이렇게 공격용 무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박강규. 그러니까, 걔는 했고. 정색. 자, 생물권은 뭐가 좋은, 생물권은? 무기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3대 영양소. 탄단지, 이게 다 탄소화물이잖아요. 탄소화물로 존재해요. 탄단지. 그래서 얘를 유기물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네. 예. 근데 얘가 거기서 보시면요. 물속, 그러니까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에서 막 난리 브루스를 주면서 움직이죠. 근데 거기서 특별히 봐야 될 거. 잘 들어. 생물권이 기권으로 가는 거 뭐야? 광합성이죠. 또는 호흡이죠. 네. 예. 광합성 있죠. 광합성. 네. 자, 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으로 뭘 내보내요? O2. 맞잖아요. 예. 호흡을 통해서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좋아요. 잘 들으세요. 산소를 내보내는 건 누구라고? 생물권 중에? 식물. 식물. 네. CO2를 내보내는 동물. 동식물. 동식물. 식물은 호흡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밤에 식물은 호흡할까요? 광합성 할까요? 호흡해요. 호흡하죠. 낮에는 광합성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너네 밥 먹으면서 숨 안 쉬냐? 둘 다 합니다. 뭐요? 배웠어요. 누가요? 저요. 특징적인 것만 아는 저 더러운 기억력. 큰일 났어. 저걸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내가 진짜 선생인데. 가짜 선생이라 못하네, 그걸. 항상 그걸 명심해. 너가 선생을 만드는 거야. 내가 너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니들이 100점 맞고 그러면 너네가 잘한 거야, 그거는. 그죠.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은 하지. 내가 한 거 열심히 따라왔으면 100점 맞아야지.